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장 테마란 무엇인가, ETF 시장에서 불고 있는 성장 테마 바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장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장 테마는 무엇인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을 한번 둘러볼게요. 뭐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팡팡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성장 테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글로벌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제 기술주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접해 있는 이제 세상을 좀 네. 변화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가 뭐 조금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빵빵 해주셨는데 발음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빵이라는 게 결국 F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예, 페이스북의 F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빵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뭐 아까 말씀을 언급해 주셨었지만 뭐 페이스북도 있고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구글 이렇게 네. 있는데 네. 흔히들 이제 빵 플러스라는 이 표현들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그렇죠.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거기 이제 대표적인 애가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가 요새 사실은 사실 2020년도에 금융시장, 네네.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네. 키워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왜 안 샀을까? 네, 저도 없습니다. 네. 네네. 네, 저도 없는데 저는 그래도 빵 플러스는 있기 때문에 왜 안 샀을까? 조금 위안은 됩니다만 네네. 네. 그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네. 어찌 보면 네. 이 글로벌 성장 테마라는 네. 측면의 핵심. 대변인격인 것 같아요. 성장 그러니까, 테마 네. 테슬라 이거네요. 아니 제가 뭐 추천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럼요, 추천하는 건 그럼요.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테슬라라는 기업을 바라볼 때 테슬라가 2020년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2021년도에도 많이 벌 거예요. 이 관점은 아니잖아요. 네. 예. 얘가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얘가 2025년도, 2030년이 되면 뭐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아마도 테슬라를 좋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성장 테마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빵 이야기 나온 이제 빵 혹은 빵 플러스 네. 혹은 이런 이제 기술주의 테마들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는 네. 앞으로 3년, 5년, 10년 우리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라고 그 투자자분들께 인지가 되고 있고 기대가 그렇죠. 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내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고 좀 네. 잘 알고 있으시다 보니까 뭐 빵 플러스 그리고 뭐 테슬라 이런 이야기도 워낙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네. 뭐 빵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테슬라도 언급이 자꾸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이제 서학 개미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제로 해외 투자로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한국 시장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비중이 2%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에 투자 대상이 너무나 많고 가야 될 곳들이 많은데 그동안 못 나갔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돼서 이제 직접 가셔서 해당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매수하시고 장기 투자하시고 수익도 보시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네네. 네. 이러다 제 캐릭터가 약간 주의로 김주희 씨로. 김주희 씨로 좀 바뀔 것 같은데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한데 네네. 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중요하죠. 저는 드리는 네네. 말씀이라는 네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네.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어요. 지난달인가요? 그때 테슬라가 막 엄청나게 한번 20% 넘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자, 미국 시장이야 뭐 워낙 다들 관심이 높으시고 네.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지 몰랐잖아요. 역대 최고가를 쓰고 있고 주식들이 뭐 진짜로 역사상 없는 기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하는 건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그 부분을 어느 누가 알 수 있다라면 지금이 시장의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 있다라면 제가 오늘 계속 늘상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 적립식은 할 필요가 없을 것 여기 같아요. 안 계시겠죠. 뭐. 네. 시장은 아무도 모르고요. 네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려고 드는데 그 예측이라는 것이 베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지금 뭐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왔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라는 자산 자체가 그쵸. 급격하게 약세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 있는 글로벌 유동성들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신흥국들로 쭉쭉 쭉 가고 있어요. 왜? 달러 약세가 되면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강세가 되죠.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으로 올 연초에 있었던 애가 지금 1100원을 뚫고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2년 반 만에 내려갔고요.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으로 자금들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시장이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러한 어떤 변화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달러가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자금이 글로벌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에 있어서는 어떠한 분야가 혹은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약간 바이든 효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보시는 거죠. 거죠. 네. 미국 시장은 조금 많이 아시니까 이번에는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 네. 시장은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조금 상대적으로는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네. 사실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중국 펀드 혹은 중국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더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네. 최근 한 1, 2년만 놓고 보면 이제 미국으로 많이들 진출하셨죠. 엄청 굉장히 좋은 넘어갔죠.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네네. 하지만 우리의 이제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리 G2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미국과 더불어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 뭐 국가고 투자 대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대표 지수인 CSI 300이라는 지수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네. 그거보다 상위로 엮여져 있는 A50이라는 지수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네. 뭐 홍콩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중국 기업들 HSEI라는 지수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려졌던 차이넥스트라는 지수도 있어요. 맞네요. 이 하나하나는 네, 네네. 제가 별도로 다음 그렇죠. 언젠가 네, 중국 세션을 이야기는- 마련해서 중국의 ETF로 투자하는 방법, 네, 뭐 이런 내용으로 네. 생깁니다. 네. 네, 조만간 하시죠. 준비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성장 테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중국의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떤 지수가 유망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유망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올해 7월달에 이제 지수가 만들어졌고요. 아, 네네. 항생테크라는 지수가 항생테크요. 네네, 만들어졌고 국내에도 ETF로 코덱스를 비롯해서 복수의 운용사들이 12월 중순에 상품을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정도면 상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항생테크라는 것 자체는 이름에서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네.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 테크 기업들. 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성장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테크 기업들인데 어떤 기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나요? 뭐 사실 총 종목이 30개 30개? 네,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뭐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려진 메이투안이라는 메이투안. 애도 있고 텐센츠 아,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네요. 예, 사실 종목으로 얘기하자면 뭐 자료 화면을 좀 띄워드릴 건데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종목들 상위 10종목들을 보시면 아마도 이 화면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10종목 중에 한 8, 9종목 다 아시는 와, 그래요? 종목이실 네네네. 거예요. 네네.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글로벌리 유명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다 홍콩 시장에 포함되어 상장이 되어 있네요. 있고 그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네. 아마도 뭐 내년도나 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엔트 그룹 뭐 얼마 전에 상장이 좀 연결됐는데 그쵸, 이슈가 엔트 그룹도 있었죠. 상장이 된다라면 이 항생 테크 지수에 자연스럽게 이제 편입이 될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요? 이제 차이넥스트라는 지수도 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항생테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업종 자체가 기술주, 네. 기술주에 좀 국한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차이넥스트라고 기존에 존재하던 지수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바이오 헬스케어요. 네네. 더 자세한 내용은 ETF로 중국 투자하는 내용을 좀 준비해서 네. 보강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설명드린 이제 항생테크라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 테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술주, 하이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에 투자가 되는 지수가 항생테크 지수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제 국내 투자자를 위해서도 이제 상품들이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이 다 이제 총망라한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투자 가치가 있고 향후 성장 가치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신다는 거겠네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역시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전 세계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짚어볼게. 중국 ETF를 투자할 때 주의점이나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중국 ETF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되는 ETF들을 선택을 할 때 네. 앞서 제가 이제 중국 투자할 때 지수가 되게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수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종목들에 투자가 되는지를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운용사 홈페이지 오셔서 투자 종목 정보를 상세하게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항생테크라는 지수가 투자하는 종목이 총 30종목에 불과합니다. 네, 적은 거죠. 그렇죠? 적은 거죠. 네. 적은 거죠. 네. 한 종목당 뭐 투자 비중 자체가 사실은 높다면 높을 수 그럴 있는 수밖에 거거든요. 없는 구조네요. 네. 왜냐면 30종목이면 사실 압축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성과에 대한 단기 변동성 자체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해외가 기본적으로 큰데 네. 중국은 더 클 수 있다. 원래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한국보다 크고 네네. 미국보다 큰데 네네. 근데 얘를 30종목으로 묶어놨기 더 때문에 좁혀놨으니까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좀 리스크. 그래도 그나마 초대형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조금은 걱정이 덜하긴 한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성과가 움직이는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위아래로 성과가 움직이는 정도 자체가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투자 성향이 난 보수적이라서 난 그런 거 못 견뎌. 네. 하신 분들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버텨볼게. 감내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테마에 좀 올라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는 본인들의 어떤 투자 성향과 투자 목표에 따라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 대상 자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자산을 선택한 목적을 즉 기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드린 성장 테마는 지금 유효하다. 지금은 성장 테마에 투자하셔야 됩니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성장 테마라는 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라는 부분들이 오늘 언급이 많이 됐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팡 혹은 항생테크, K 뉴딜 이런 단어들이 언급이 됐는데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애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서 바라봐야 된다. 방식은 나눠서 적립식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으로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저희도 좀 분할 촬영을 해가지고 좀 잘 정립해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분할 개념이 굉장히 지금 아주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동반자 자이언트 TV.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장 테마, 그 중에서도 해외에 투자해야 될 성장 테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 테마가 뭔지 등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또 다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이언트 TV는 주식 및 ETF, 경제시장, 시장경제 전반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댓글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도 더욱 위대한 개미들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